자, 전자랜드배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마 최강전, 용산 전자랜드 내에 위치한 4층의 랜드 시네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김승인 선수와 안윤준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김승인 선수, 투비 컨티뉴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테란 유저고요. 네. 안윤준 선수 역시 벌처효라는 아이디를 쓰는 테란 유저네요. 네, 테란 대 테란전인데, 네. 김승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게이머 랭킹 100위 안에 아마추어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김선기 선수를 예선 결승에서 누르고 올라왔고요. 안윤준 선수는 예선 결승에서 김종환 선수를 누르고 16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네. 김승희 선수는 IS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이제 연습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안윤준 선수는 웨스트 서버에 있는 효 클랜에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네. 아이디얼 스페이스 IS팀 그러면은 이 전통적으로 테란의 강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했던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명환 네. 선수를 배출했었고 지금은 김현진 선수를 또 배출을 해낸 그런 팀이었죠. 네. 그 연습생으로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했다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네. 김승인 선수의 실력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테란과 테란의 경기 어떤 경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로스트 템플 MBC 게임에서 오늘 모든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사실 테란의 테란전이라면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드랍십 대결 이렇게 구도 양상을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연습을 하는 상황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는 김승인 선수가 안윤준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입니다. 평소에 연습을 할 때도 예전 같은 팀 내 소속돼 있었던 김현진 선수라든지요. 그리고 또 차지혁 선수도 물론 예를 들 수가 있겠고 프로게이머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부분 이런 점에서 김승인 선수가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으리라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네요. 네. 그렇지만 경기 결과야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은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지만 승자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랜드배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아마 최강전 오늘의 제 2경기입니다. 김승인 선수와 안윤준 선수의 테란 대 테란의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로 꿀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저만의 플레이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으니까 꼭 우승할게요. 아마로스 이런 데 올라오는 것도 행운인 것 같고요. 각오는 그냥 열심히 해서 프로게이머가 된다면 좋겠지만 대회 우승까지 노려보고 싶어요. 자, 경기 시작이 됐는데요. 테란과 테란의 경기. 먼저 보시는 12시 진영이 보라색 테란 김승인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자, 이와 맞서는 또 하나의 테란 유저 안윤준 선수 파란색 상의 테란이 선택이 됐습니다. 8시 방향에 안윤준 선수의 테란 진영. 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역시 색상으로 양 선수를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두 선수의 리플레이에서 느껴볼 수 있었던 거는 두 선수의 테란 대 테란의 스타일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김승인 선수 역시 김승인 선수는 이제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기보다는 먼저 상대 선수에게 일단 피해를 주고 그리고 나서 확장을 하는 식의 경기 스타일 가진 선수고 네. 안윤준 선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와일드한 테란 대 테란전에서 역시 이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먼저 피해를 주고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데 불꽃과 불꽃의 격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공격을 가는 이런 양상. 그러니까 수비는 조금 뒤에 염두에 두더라도 먼저 공격을 가는 것이 두 선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 공격을 먼저 가는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가 될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 먼저 정찰을 떠나고 있는 김승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2시를 거쳐서 상당히 늦은 시간에 이 안윤준 선수의 진영을 발각을 해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두 선수의 초반 빌드 상황이 또 중점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테란 대 테란전에서 역시 원팩 원스타 그리고 네. 투팩토리 그리고 지금은 예. SSB 한기가 김승희 선수 베럭스를 짓기 위해 네. 그렇죠. 베럭스를 짓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 베럭스는 나중에 띄워서 날리기 위해서 저렇게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에 더 가깝게 짓고 있는 거죠. 한간에는 그 센터 지역에 나와서 베럭스를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두질 않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아마 최강전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준프로 선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길 선수가 앞서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준프로 자격이 있던 선수가 아니고요. 실력이 준프로급이다.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예. 이제 8강에 진출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마찬가지죠. 네. 박정길 선수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출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박정길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입상 경도 상당히 통만 선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이제 자주 사는데 저 또한 조금 더 착각을 했었죠. POS 팀과 관련이 있던 박정길 선수가 승리를 했던 앞선 경기, 또 이번에는 김승인 선수가 IS팀의 연습생이라는 사실, 김승인 선수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그것은 조금 전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기를 앞두고 일단 단판 토너먼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한 전략, 보여주기 위한 전략보다는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 부분, 이것은 그 프로게이머가 연습을 하는 것과 그 같은 그 클랜 소속의 아마추어 선수가 연습을 하는 것은 그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는 부분에서 한 해만 김승인 선수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것이지 김승인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안현준 선수 정세를 들어왔습니다만 SCB 파괴가 됐고요. 네. 아직까지 내부 상황까지는 정세를 못하고 있는 김승희 선수입니다. 자, 네. 보라색 예. 상태란이 보라색이 김승희 선수, 블루색 상이 안현준 선수인데요. 요즘에는 예전에 잘 쓰고 그 이후에는 잘 쓰지 않았던 투스타 레이스도 간간히 선을 보이는 추세인데요. 두 선수가 그 경기 구도 양상이 초반 상황이 상당히 갈라지고 있죠. 자, 먼저 스타포트를 가는 한 선수, 네. 푸른색 상의 안현준 선수고요. 자, 보라색 김승희 선수 같은 경우는 투팩토리 벌처 이후에 골리앗 체제로 갈 거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파란색 안윤준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드랍시 위주 플레이를 초반부터 선을 보이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동이 이 상대 진영 쪽으로 베럭스를 띄워서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아래쪽에 감춰서 스타포트를 하나 건설을 했고요. 이제 컨트롤 타워를 에도시키고 있는 안윤준 선수입니다. 시즈 탱커 드랍십을 먼저 생산을 해서 상대 진영을 먼저 조이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12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전략이 잘 통하지 않죠. 만약에 보라색 김승인 선수가 2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팩토리 체제로 출발을 한다면 그 지금의 파란색 안윤준 선수가 시도하는 그 드랍십을 통한 언덕 장악 이런 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자, 아머리 건설하는 모습이 살짝 보였던 김승희 선수 앞마당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금 미네랄을 캐는 SSB가 한개 보이고요. 자, 파란색상 마찬가지 상황이 또 나오고 있네요. 같은 네. 종족 싸움이기 때문에 테크에는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초반 전술은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원스타 레이스네요. 자, 앞마당의 확장을 먼저 시도하고 있는 김승희 선수. 사실 팩토리 하나에 스타포트 하나가 있다면 누구라도 드랍십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위치상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빠른 언덕 조이기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위치라고 봤을 때 레이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베럭스를 활용해서 우선 상대 진영 내부 상황까지는 양 선수가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한 상황에서 경기가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다지 큰 빈틈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공격을 들어가기보다는 확장을 하고 있네요. 자, 팩토리 하나 늘려주고 있는 안윤준 선수.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김승희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팩토리의 숫자가 일단 조금 더 많고 병력을 확충하는 타이밍 그리고 확장을 활성화시키는 타이밍을 봤을 때는 김승희 선수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글쎄요, 저 레이스를 통해서 자, 클러킹 돼서 지금 적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안윤준 선수의 레이스인데요. 레이스 두 기가 갖춰지자마자 먼저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클라킹된 레이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지 저 레이스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스로 이렇다 할 피해를 그다지 크게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상대 진영을 샅샅이 정찰을 해주고 있는 안윤준 선수의 레이스 두기. 정찰을 위해서 다녀가긴 했습니다만 SCB 한두 개 정도는 잡아주고 가야겠죠? 자, 클라킹이 하나는 풀렸고요. 그렇지만 대공 공격을 할 수 있는 마린이 마린과 지금 골리앗까지 함께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안윤준 선수. 골리앗이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 레이스는 집에 가야죠. 중요한 거는 이 레이스 체제 이후에 체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확장을 먼저 가져간 것은 김승희 선수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확장을 지금 안윤준 선수가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자원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거, 먼저 설 수 있는 거는
김승인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팩토리에서는 골리앗을 생산을 해주고 있고 베럭스를 파괴시키는 안윤준 선수입니다. 자, 먼저 한번 상대 뒤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데뷔가 되죠. 자, 터렛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황. 그렇지만 언덕 안쪽까지 시야를 밝혀놨습니다. 탱크 이미 뭐 양 선수 다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밑쪽에서 아래를 먼저 때리고 있습니다. 안윤준 선수. 예. 김승인 선수 시드가 2기밖에 없네요. 네. 자, 탱크 하나 먼저 파괴됐지만 역시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고. 자, 탱크는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자, 저 고쳐서 다시 써야 되겠죠. 많이 맞았어요. 네, 급했어요. 일단 안윤준 선수 일단 급한 마음에 저 지역에 그냥 구분 명령을 찍어놨던 것 같습니다. 레이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한 개 파괴가 됐고요. 자, 우선 탱크 2기를 다시 동원을 해서 바로 한 방에 파괴를 시켜버리는 김승희 예. 선수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아쉽지만 김승인 선수가 앞마당 지역 위쪽에 시스템크 2기를 일단 배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언덕 쪽으로 드랍시 날아갈 것이다라는 거는 예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드랍시 한 기에 시스템크 2기를 데려올 것이 아니라 드랍시 2기에 시스템크 3개, SCB 2기 이런 정도로 조금 딜레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드랍시 2기를 동원한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레이스 하나를 잡아낸 게 아닌가 하는데요. 네. 자, 언덕 위에 있던 레이스 터렛에 의해서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상을 활용해서 먼저 조금씩 전진을 해 나가는 파란색 상태란 안윤준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드랍시 2기. 안윤준 선수가 김승희 선수보다 낫다고 하는 측면은 저 드랍십밖에 없는데 저 드랍십을 활용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 앞마당 지역 쪽에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진 쪽을 다시 노려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시 지역을 먼저 네. 한번 슬쩍 들어가서 김승희 살펴보는. 선수가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확장을 먼저 간 건 김승희 선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상으로 플레이를 했다가는 안윤준 선수 대단히 위험해요. 테란의 강점 저렇게 수리를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상생활에서도 저런 재활용이 습관화가 돼야겠죠. 네. 저는 참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메딕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한 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만. 예, 저보다는 최상준 씨가 더 자, 급할 다시 것 한번 언덕 같습니다. 위로. 네. SCB 한 개가 하나가, 있네요. 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눈에 가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어떻게 올라왔죠? 자, 마찬가지로 앞마당 운영을 하고 있는 안윤준 선수, 파란색 상테란이 안윤준 선수 8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 김승희 선수 12시에서 보라색 테란으로 경기를 합니다. 자, 지상병력 지금 김승희 선수도 2시 지역으로 소수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예. 자, 2시 지역의 확장 의도를 꺾자라는 안윤준 선수의 병력을 먼저 괴멸시키는 김승희 선수. 2시 지역에 저 벌처와 머린이 있는 것을 알고 일단 골리앗만 보냈는데요. 2시 지역을 김승인 선수가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2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머린과 벌처를 제거를 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병력의 상황 그리고 자원적인 우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김승인 선수가 좋기 때문에 김승인 선수가 만약에 이 타이밍에 안윤준 선수의 진영 쪽으로 조이기를 들어온다고 가정을 봤다면 네. 안윤준 선수는 수비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윤준 선수 이번에 탱크 쏟아져 나온 물량을 모두 다 태우고 있습니다. 네, 드랍시 2개밖에 없는데 자, 뭐 이제는 탱크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는 벌써 김승현 선수 드랍십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6시. 맞드랍십을 가는 것도 좋지만 예,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안윤준 선수로서는 급합니다. 자, 6시 지역에 대한 양 선수의 정찰도 팽팽합니다. 예, 그래서 저 드랍십을 자, 그리고 6시 쪽에 가네요. 눈을 빼앗아 놓고 우선 뒤쪽을 노리고 있는 안윤준 선수. 저 3개 드랍십을 통해서 최대한의 피해를 줘야만 예, 네. 자신이 불리했던 초반 상황을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수평 아. 상황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저 3개 드랍십이 굉장히 큰 예, 포인트입니다. 터렛과 탱크로 그렇지만 방어 라인이 갖춰져 있는 김승희 선수의 12시 진영입니다. 자, 스캔을 뿌리면서 우선 눈치를 보고 있죠. 자, 들어가기 시작하는 네. 안윤준 선수의 드랍십. 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좀 의외네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탱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예, 굳이 이쪽으로 드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윤준 선수. 네. 자, 탱크 간의 포격, 게다가 골리앗까지 있고 상대 본진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병력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우선 2기로 시선을 빼앗아 놓고 SCB 사냥을 노려봤습니다만, 자, 바로 제거를 해버리는 김승희 선수. 이건 상당히 피가 큽니다. 드랍십이 벌써 게다가 나갈 길이 뒤로까지 없어요. 막혀있는 상황이 지금 드랍시 하나 파괴됐고요.
자, 안윤주 아, 선수, 드랍십 모두 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자, 잡아냅니다. 전부 다. 네. 세 개 모두 다 파괴시키는 김승희 선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죠. 아, 탱크 넉 대와 드랍십 3개까지 모두 다 잃고 마는 안윤준 선수입니다. 예. 자, 이제는 뭐 비행기 없어졌으니까 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예. 발로 가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죠. 드랍십만이라도 살려냈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그 스타팅 포지션의 확장을 안윤준 선수 가져갔을 때 네. 적어도 수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드랍십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다시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시 드랍십을 생산하는 그 타이밍 동안에 김승인 선수가 만약에 러시를 들어온다면 자, 뭐 앞마당 막아내는 언덕에 건 쉽지가 대한 않겠죠. 탱크 드랍에 대한 방비는 좀 해놨습니다. 안윤준 선수. 그러면서 6시 쪽으로 커맨드 센터를 날려서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2시 지역에 이미 뭐 커맨드 센터 완성이 되어 있는 김승희 선수입니다. 자, 대규모 드랍십 편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승희 선수. 자, 발로 가다가 벌써- 되돌아오죠. 네. 근데 발로 가는 건 역시 저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탱크를 쏟아냅니다. 벌써까지 함께 왔습니다. 김승희 선수의 드랍. 예, 드랍십 4개가 왔는데 일부 병력이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본진 안쪽에 무사히 드랍이 됐고, 뭐 공격 나가던 지금 안윤준 선수의 병력이 모두 다 돌아오고는 있습니다만 SCB 몸으로 지금 탱크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자. 테란 대 테란전에서 드랍십을 활용을 할 때 그 드랍을 하는 그 포인트가 또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역시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 커맨드 센터지 않습니까? 네. 일단 안윤준 선수의 본진 쪽 가까이 가기에는 예, 본진 쪽에 병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 컴셋 스테이션이 있다면 커맨드 센터 지역에 컴셋 스테이션을 뿌려보고 예, 자원적인 피해를 최대한 주는 쪽으로 그 드라이브 포인트를 잡았다면은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었죠. 네. 역시 드랍십 재활용을 착실히 하고 있는 김승인 선수. 열심히 고쳐주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 뭐 멀티를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고, 앞마당 지역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자, 6시 지역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안윤준 선수의 확장. 한 번에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하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예.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지만 큰 타격을 입었던 거는 안윤준 선수거든요. 자, 오히려 공격을 갔다가 예. 자신의 병력 피해를 좀 많이 본 안윤준 선수. 그 부분을 김승인 선수가 좀 잘 살려줬어야 되는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자, 드랍십 편대에 6시를 노리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숨어서 가고 있는데 바로 레이스가 있는 안윤준 선수예요. 분명 골리앗도 탔을 것이기 때문에 예, 내리기 전에 저 드랍십을 맞추지 않는 한 떨어뜨리기 힘들죠. 자, 6시 지역 바로 SCB를 생산을 해내서 이제 자원을 예. 막 캐기 시작한 곳인데 방금 바로 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6시 상황을 확실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네. 5끼지 않습니까? 저거 떨어지면 커맨드 센터는 일단 파괴된다고 봐야죠.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의 안윤준 선수의 6시 확장 지역을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자, 2시 지역 입구는 네. 든든히 막아놨고요. 김승희 보통 선수. 이 타이밍 때는 수비하러 가기보다는 빈 본진을 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시 쪽도 일단 수비 병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자, 이동간에 지금 그렇네요. 김승희 선수의 SCB 전멸하기 직전입니다. 전멸이죠 지금. 자, 전멸하기 직전이고 이거는 전멸입니다. 지역에 뿌려주는 SCB 다 잃고 말았고, 마찬가지로 김승희 선수는 6시를 공략을 해주고 있고요. 자, 돌아가는데 드랍식도 소수 잡아주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진 쪽에서 일하던 SCB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커맨드 센터가 있었지만 안윤주 선수는 커맨드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SCB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 자, 경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이제 경기 맵이 더욱더 좁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아마 김승인 선수가 지금은 그 지뢰 밟은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자, 다시 입구 지역, 본진 입구 쪽까지 치고 들어온 상대 병력, 탱크 간의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탱크 진짜 상당히 많이 준비해온 안윤준 선수, 파란색 탱크입니다. 지상 유닛을 업그레이드 먼저 완료시킨 거는 진짜 파란색 안현준 선수인데요. 네. 뭐 탱크끼리의 대결에서 공격력 1단계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2단계부터는 역시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겠죠. 자, 잠시 수강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양 선수. 6시 확장 지역, 이제는 뭐 김승인 선수가 점령을 해버렸고요. 네. 자, 2시와 2시 앞마당, 거기에 6시까지 점점 맵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김승인 선수입니다.
레이스 도망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골렛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탱크와 함께 안윤준 선수가 역시 김승인 선수의 병력이 나가질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데 본진 자원이 말라버린 김승인 선수 SCB 그래서 이동을 시키는 와중이었는데 네. 대부분 한번 SCB를 잃었고요. 경기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드랍십이 한번 파괴되면 다시 생산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타포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스타포트에서 일단 레이스도 생산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생산해야 되는데 뭐 애돈도 붙여야 되고요. 배틀크루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드랍십만 사정없이 생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세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씩 모았더라면 지금 김승인 선수가 가진 양만큼의 드랍십이 모을 수가 있었겠지만 역시 또 드랍십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윤준 선수는 저렇게 지상적으로만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김승인 선수는 스타포트 3개를 동시에 건설을 하는 모습이 잠시 비쳤고, 자, 확장을 본진 6시 스타팅 포인트가 안 되니까 네. 앞마당 지역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안윤준 선수입니다. 김승희 선수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6시 쪽 같은 경우는 병력을 다시 빼지 않고 저 지역에 놔두는 것은 추가적인 확장. 자, 그렇죠. 지금 안윤준 예. 선수 각계격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드랍십의 병력이 다 있을 테고 우선 한시 지역의 섬 확장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하는 김승희 선수. 여기 뺏기면 또 힘들죠. 테란 대 테란전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 가스멀티의 확장이거든요. 김승희 선수는 지금 안윤준 선수의 자원줄을 거의 다 끊어 나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예. 로스트 템플릿의 테란 대 테란전은 섬 2개를 뺏기면 진다라는 소리 있을 정도로 11시와 5시 섬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네. 저 지역을 김승인 선수가 가져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지금. 예, 홀드를 김승희 시켜놨어요. 선수. 네. 2시를 먼저 공략을 하려는 안효준 선수인데, 자, 바로 역시 이번 경기도 패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최강전에서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자,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16강 A조의 제2경기를 함께하고 예,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김승인 선수가 초반부터 저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일단 한 번 지면 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부로 공격을 가서 피해를 입기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김승인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자, 터렛 건설하고 2시 앞마당 지역을 공략을 하니까 지금 본진 입구까지 치고 들어왔죠. 안윤준 선수. 김승인 선수의 병력이네요. 네. 자, 여기 빼면은 지금 이제 6시 앞마당 지역이 자원을 조금 채취를 하고 있고 5시 섬을 좀 노려보고는 있는데, 자, 배틀크루저를 생산해내는 안윤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저거는 이제 필사의 히든 자, 본진 드랍십이 못 내리고 입구까지, 있어요. 네, 본진 안쪽까지 드랍 작전을 감행을 하고 있는 김승인 선수. 드랍십에 탔던 병력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드랍십을 내리질 못했죠. 네, 자, 이어서 추가로 탱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죠. SCB 숫자 상당히 많고요. 역시 탱크가 있는 안윤준 선수 방어에 성공을 해냅니다. 이거 2시 앞마당이 파괴가 돼버렸네요. 김승희 선수의. 조금 전에 여기서 커맨드 센터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뺏겠다라는 의도인가요? 안윤준 선수. 자, 5시 섬을 5시로 날아갔군요. 네. 이쪽에 이제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6시 앞마당 지역. 자, 탱크가 지금 상당히 골리앗까지 많은데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승희 선수는 조금 좀 더 정찰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김승희 선수는 병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자, 드랍십 전부 다 잃게 되겠는데요. 우선 터렛에 기대해서 한 2기 정도는 살려내고 있는 김승희 선수. 네. 자, 몇 기나 더 배틀크루저가 나오게 될지. 가스멀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은 가능합니다. 일단은. 하지만 6시 안윤준 선수의 본진 스타팅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확장이라고 한다면 역시 6시겠죠. 그 6시에 있는 저 병력들 저것들이 너무 안심만 하고 있지 말고 좀 앞마당 쪽으로 내려와 봤으면 좋겠는데. 자, 김승희 선수. 네, 아무래도 본진 쪽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마당 쪽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왔네요. 합니다. 자, 바로 커맨드 센터를 뛰어버리는 안윤준 선수. 그렇지만 이제 자원 채취는 끝이 났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네랄 멀티 본진 앞쪽에 있는 곳과
5시 섬 지역에서밖에 자원을 채취 예. 못하게 됩니다. 여기 파괴되면은 그 지속적인 배틀크루저 생산이 어렵습니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배틀크루저와 함께 갖추어지는 그 탱크와 골리앗의 조합을 역시 김승희 선수보다는 뒤처지게 되겠죠. 자, 도시를 지키는 병력과 본진을 지키는 병력, 게다가 6시에 나가 있는 병력까지 김승희 선수가 한번 모아서 공격을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병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상군을 집중시켜서 상대 확장을 파괴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본진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보다는 역시 김승희 선수도 안정적인 그리고 또 안전적인 그 플레이 섣부른 공격하지 않고 배틀크루저 나오면은 어차피 자원적인 우위에 있는 건 김승희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김승희 선수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자. 때문에 최고의 조합이 갖춰지기 전에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배틀크루저가 출동을 했는데 김승희 선수는 순식간에 지금 배틀크루저 넉 대가 생산이 됐거든요. 똑같이 넉대죠. 안윤준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방어 업그레이드 쪽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김승희 선수는 배틀크루저 공방 역시 1업씩 돼 있고 안윤준 선수는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배틀크루저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덩치 큰 그 유닛들 캐리어 적의 울트라리스크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네. 방어력 업그레이드, 공격 업그레이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앞마당 멀티를 파기당했습니다만 2시 안쪽 배틀크루저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든든히 지키고 있는 김승희 선수. 그 상황을 보시더라도 김승희 선수의 스타포트는 계속 불이 들어오고 스타포트와 함께 팩토리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윤주 선수는 그 병력을 생산한 타이밍에 딜레이가 있거든요. 한번 병력을 생산하면 다시 병력을 생산할 그 자원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탱크와 함께 6시 쪽을 먼저 공략을 준비를 하는데요. 자, 안윤준 선수 파란색 상태란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플레이되면 지극히 간단한 계산이지 않습니까? 병력이 나오는 쪽과 안 나오는 쪽 유리한 쪽을 가르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르는 것은 굉장히 쉽죠. 안윤준 선수의 병력은 그 짜낸다, 자원을 짜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시체말로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자, 이렇게 거기에 반해서 김승희 선수는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합치지 않고 이렇게 6시에 파견되어 있던 병력 골리앗만 잡아주니까 그냥 탱크는 모두 다 잃고 마는 입장이 됩니다. 김승희 예. 선수의 탱크 전멸이 되어버렸고요. 사실 드랍십이 레이스에서 파괴가 됐었기 때문에 6시 쪽에서 활동하던 저 병력들이 나갈 길을 찾지 못했던 거죠. 네. 그냥 여기에 그냥 죽치고 있으면서 6시와 6시 앞마다 확장만 하지 못하게 계속 그냥 막아보자. 예. 네. 그런 자, 의미였던 것 이제 같은데 한번 일전을 위해서 양 선수가 병력을 모으고 있는데 6시 병력과 만약에 합쳐졌다면은 안윤준 선수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자, 안윤준 선수가 먼저 시즈 모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치고 나오다 뒤쪽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있는 김승희 선수. 왜 시즌 모드 안 하죠? 자, 탱크 상당히 많이 지금 피해를 입었고요. 예. 자, 탱크 지원하에서 이제 배틀크루저가 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합이 똑같은 양 선수의 공격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시즈탱크 몇 기를 그냥 잃어버렸죠. 자, 야마토 캐논까지 개발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상병력의 도움을 얻고 있는 안윤준 선수가 지금의 병력 규모는 더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안윤준 선수가 그 시즈 모드 대 시즈 탱크를 줄이는데 야마토 캐논을 썼지 않습니까? 네. 보통 배틀크루저 서로 모이는 상황에서는 배틀크루저에게 쓰기 위해서 야마토 캐논을 쓸 수 있는 만화를 아껴두는 편인데 일단 안윤준 선수는 배틀크루저와 함께 골리앗까지 그 조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마토 캐논 쓰지 않더라도 배틀크루저끼리 맞붙었을 때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안윤준 선수는 발키리까지 생산을 해냈습니다. 거기서 최대 걸림돌이 되는 시즈 탱크부터 제거를 시키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이 안윤준 선수의 판단이었죠. 네. 자, 김승인 선수 보라색 테란, 안윤준 선수 파란색 테란인데 경기 상당히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 이후에 바로 러시로 가야죠. 안윤준 선수. 과감한 공격만이 지금 추가 확장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안윤준 선수가 자원을 캐는 곳이 이 본진 입구 쪽에 미네랄 멀티죠. 그리고 5시 섬지요. 게다가 이제 6시 스타팅 포인트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중앙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이점은 안윤준 선수가 더 크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 경기가 처음에 유리했던 거는 김승희 선수지만 점점 불리하게 치닫고 있습니다. 자, 배틀크루저의 숫자를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놓은 김승희 선수. 네.
6시 쪽에서 받았던 김승인 선수의 탱크의 타격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자, 야마토건과 함께, 골리아스와 함께 이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안윤주 선수인데, 섣불리 나오지 못하는 김승희 선수입니다. 안윤준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마 업그레이드 차이인 것 같은데, 김승인 선수의 배틀크루저가 1단계씩 더 앞서고 있죠, 업그레이드가. 자, 안윤준 선수도 이제 뭐 방어 업그레이드 마쳤고요. 2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김승희 선수 훨씬 더 자원적인 풍족함이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예, 근데 더 이상 자원적인 풍족함이 김승인 선수에게는 있질 않습니다. 네. 어차피 본진 지역 앞마당도 미네랄이 거의 다가 아니라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자원 수급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2시 지역을 놔두고 지속적인 교전을 펼칠 때 김승희 선수의 SCB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원적인 상황에 김승희 선수가 이제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자,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안윤준 선수의 병력 역시 뭐 배틀크루저 수리를 해가면서 전력을 보강을 해주고 있고요. 예, 김승희 수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죠. 김승희 선수의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은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생산했던 병력들이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예. 자, 이 정도 숫자면 이제 뭐 김승희 선수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데, 그렇죠. 배틀크루저에 비해서 탱크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자, 뭐 본진에서 탱크 추가로 생산해내는 모습이 잠시 전에 살짝 비쳤고요. 자, 지상으로 따로 공격을 들어가면서 지금 배틀크루저는 뒤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김승희 선수. 배틀크루저와 배틀크루저가 맞붙었을 때는 교전을 할 때 보면은 지는 쪽이 어느 쪽이 질 것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플레이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배틀크루저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후퇴하면서 배틀크루저가 쫓아오면 다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야마토건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예. 선수의 배틀크루저 훨씬 더 예. 많은 숫자. 일단 자, 이렇게 붙게 대규모 되면은 공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한번 붙게 되면 후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물러서면서 추가 공격은 않고 뒤로 다시 선회를 하고 있는 김승희 선수. 탱크 하나에 지금 집착할 때가 아닌가, 예, 아니지 않았나 물러설 필요 싶은데. 없어요. 뒤쪽에 C탱크 갖고 와서 그냥 과감히 네. 러시 가야죠, 김승희 선수. 자, 골리앗의 숫자는 안윤준 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 간의 공격으로. 자, 배틀크루저 이제 한 기밖에 안 남은 안윤준 선수. 네. 지상에 탱크가 좀 있었다면 김승희 선수 여기서 좀 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평소에는 위력적이지만 저 느린 이동 속도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죠. 자, 5시 섬 지역도 파악을 해내고 개멸을 시켜놨습니다. 김승희 선수. 그렇지만 6시 스타팅 포인트가 네. 지금 보시는 이 앞마당이 이거 활성화되어 자꾸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김승희 선수 어렵습니다. 자, 발키리가 아니죠. 골리아스를 보충을 해주고 있고. 자, 탱크, 본진 안쪽에서 이제 탱크와 골리아스 좀 더 생산이 된 이후에 육로로도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 김승희 선수. 대군권은 이미 장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병력, 네. 안윤준 선수의 이제 주력 병력이었는데 본진 방어를 위해서 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윤준 선수가 2시 지역에서 노렸던 것도 배틀크루저의 숫자가 더 네. 김승희 선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배틀크루저의 숫자만 확보가 됐더라도 안윤준 선수 이렇게 무너지진 않아요. 자, 이 병력이 괴멸되면은 이제 안윤준 선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자, 전멸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안윤준 선수 막을 병력이 없죠. 이제는. 이거 위험하게 됐어요. 자, 레이스로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안윤준 선수. 그렇지만 배틀크루저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레이스로 극복을 해내기에는 배틀크루저의 업그레이드 상황도 좋고, 그리고 숫자도 더 많습니다. 네. 자, 본진 안쪽으로 서둘지 않고요. 서서히 상대 병력부터 괴멸시켜 나가고 있는 김승희 선수인데, 플러켄 레이스가 달려들었습니다만 스캔을 활용해서 우선 물리치고 있는 김승희 선수. 자원줄인 지금 6시 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죠. 네. 김승희 선수요. 6시 지역까지 파괴되면은 결국 나오는 건 GG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력. 무슨 일 있어도 막아야 돼요, 안윤준 네. 선수는. 자, 우선 주력 병력이 김승희 선수가 배틀크루저이기 때문에 네. 급한 마음에 터렛을 상당히 많이 건설을 해주고 있고요. 안윤준 테란 대 선수. 테란의 초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조합이 저 배틀크루저와 실탱크의 조합인데, 레이스를 가지고 뭐 많은 수의 레이스가 있다고 할지라면은 분명히 방어는 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김승희 선수가 골리앗까지 추가시키게 되면은
예. 자, 더 이상의 멀티가 있는 방법은 상황에서 없습니다. 주지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 안윤준 선수. 게다가 토너먼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하면은 바로 16강, 8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그렇죠. 이번 대회 탈락이거든요. 함부로 지지 못지죠. 자, 도시 앞마당 지역. 김승희 선수도 이제 어떤 멀티 지역의 자원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 네. 때문에 김승인 선수가 저렇게 지속적인 에이스를 행사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생산했던 배틀크루저 다 파괴됐는데 상대는 한움큼의 배틀크루저가 있고 자신은 다 파괴됐고 똑같이 다시 배틀크루저 생산하려면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예, 그 사이에 6시 다 밀려버리고 자, 그러면은 탱크를 보충을 예. 해주고 있는 김승희 선수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에 그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레이스를 생산하면서 예, 따지고 보면은 자, 네. 마지막 카드를 던지기 시작하죠. 김승희 선수의 탱크가 먼저 들어오고요. 자, 레이스가 맞서고 있습니다만, 레이스 뭉치니까 탱크 잘 잡는데요. 자, 뒤에 배틀크루저 너무나 느리게 왔습니다. 스캔 뿌리자마자 도망가는 안윤준 선수. 의미 없이 좀 탱크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자, 만약에 처음에 이 지역에 시즈 탱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야마토 캐논은 없으면 그만이거든요. 조합 자체가 안윤준 선수는 예,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레이스를 또 추가를 해주고 있는 안윤준 선수인데, 자, 상당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안윤준 선수 방어의 주력 병력이 이제 레이스로 바뀌고 있는 상황. 자, 터렛을 하나씩 건설을 하면서 차근차근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김승인 선수의 공격.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거의 승기를 잡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서둘지 않고 있는 김승인 선수입니다. 탱크가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그냥 6시에서 한꺼번에 쫙 시즈모드 되는 장면도 생각해보시고 칙한데 예, 좀 과감한 러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안전주의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방심하는 틈에 5시 확장 기지가 마비가 되어버리는데요, 김승희 선수. 자, 그렇지만 뭐 유일한 자원줄이었던 안윤준 선수의 6시 앞마당 지역과 본진. 네. 수비가 안 된다면 좋아. 공격이라도 가야죠. 자, 벌써 수동대를 활용해서 이번에 2시 쪽을 공략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뭐 탱크 병력 방어 준비가 돼 있는 김승희 선수. 아마도 안윤준 선수는 미네랄은 상당히 많고 가스가 상당히 모자랄 겁니다. 자, 안윤준 선수의 이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배틀크루저만 없다면 진짜 저 배틀크루저만 없앨 수 있다면은 예, 이 카드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김승희 선수도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고 그렇죠. 있고요. 자, 6시 스타팅 포인트 확장 안쪽으로 배틀크루저를 공격을 시키고 있는 김승희 예. 선수 앞마당 모두 쓸어버렸고요. 6시까지 파괴되면은 자, 더 이상 마지막 이동하는 공격이 탱크를 됩니다. 잡아주고 있는 예. 안윤준 선수. 안윤준 선수가 미사일 터렛을 4정씩 건설을 해놓고 김승희 선수 배틀크루저가 그 4정씩 건설된 터렛 위로 소풍을 가지 않는 한 저 배틀크루저는 잡아내기 힘들어요. 이제는 골리앗이 없기 때문에 배틀크루저가 탱크를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플러팅 레이스를 활용해서 게릴라전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 안윤준. 그렇지만 뭐 여기까지 뺏기면 배틀크루저 힘든데요. 33 풀업이죠. 자, 점점 더 경기는 김승희 선수에게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로 마지막에 어떤 역전을 꾀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죠. 역시 물량에는 장사 없습니다. 유닛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유닛 컨트롤이나 다른 어떤 전략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저 레이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저 배틀크루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레이스밖에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안윤준 선수. 5시 섬에 이어서 10시 쪽의 섬 지역까지 공략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미 자신의 지금 자원 채취 구역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마지막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미네랄 필드 지역 이곳이 있긴 있습니다만 먼 집이 거리를 하나 왔다 있네요. 갔다 하면서 지금 자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레이스로 커맨드 센터를 파괴해버리는 안윤준. 네. 마치 공사 버전 이전의 레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가 생산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 세기 레이스를 피해야죠. 네, 본진 쪽으로 이제 공격의 방향을 잡고 있는 김승인 선수. 확실히 또 탱크를 뽑아가지고 반항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진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좀 가서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직전까지 레이스를 생산했다는 건데 저만큼의 레이스를 모아놔도 사실 예, 맞상대를 하기에는 좀 힘들죠. 자, 레이스 집중 1.4를 통해서 지금 배틀크루저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캐너 뿌리면서 우수하는 김승인 선수. 아, 레이스 많이 자, 모았네요. 추가로 레이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히려 배틀크루저가 약간은 밀리는 모양인데. 자,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하하, 이거 자, 스캐너 상당히 보기 힘든 활용을 하면서. 장면이죠. 네, 하지만 자. 그만큼의 레이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예, 업그레이드 차이는 극복이 안 됩니다. 네, 자, 지지 나오죠. 3-3 풀업의 GG 결국에는 레이스를 1차마자 경기 포기하고 마는 안윤준 선수입니다. 안윤준 선수가 드랍 13기를 통해서 김승희 선수의 본진 쪽으로 일단 드랍을 노려봤지 않습니까? 네. 그 드랍을 통해서 피해를 줄 때 SCB 피해를 주고 파괴가 됐더라면은 사실 그다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단순히 드랍 13기와 그 드랍 10 탔던 병력을 잃었을 때 그러면 그 자원적인 계산을 해볼지라도 그냥 드랍 13대 값과 거기에 탔던 유닛의 값이 아니라 그것이 경기가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네. 그 피해액은 더 커진다는 거죠.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경기에서는 박정길 선수가 POS 팀에서 이제 준프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됐고, 네. 두 번째 경기 김승인 선수가 안윤준 선수를 꺾으면서 IS팀 연습생이었는데 이제는 IS팀의 준프로로 또한 활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김승인 선수가 8강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오늘의 제3경기 그리고 4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프로게이머 시범 경기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